와, 진짜 브레이브 뉴월드 예고편도 재밌게 봤는데 Wait for it. 이번 썬더볼츠 캐릭터 예고편은 솔직히 브레이브 뉴월드보다 더 재밌게 봤네요. 특히 나노테크를 사용하는 아이언맨이라던가 말 그대로 천둥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, 다크홀드가 예언한 스칼렛 위치인 완다, 하다못해 같은 친구이자 같은 슈퍼솔저인 스티브마저 묠리르까지 사용한 덕분에 사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후론 별다른 활약이 부각되지 못했던 버키가 이번에야말로 큰 활약을 할 것이란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최소 2톤 이상의 연비를 달리는 상태 그대로 바닥에 고정시켜버린다던가 날아오는 벤을 맨몸으로 쳐내는 장면에선 정말 와,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대본을 적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로 5만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에 비속어 같은 거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늘 이 오런 채널 영상을 마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도 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굳이 예를 들진 않겠지만 그런 비속어에 속하는 표현은 최대한 지양하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이 감정이나 감탄을 표현하는 게 조금은 맛깔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나름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 예고편의 도입부에선 앞선 공식 예고편 분석에서 레드가디언 집 앞에 리무진이 세워져 있다는 걸 통해 이를 이용한 생업을 이어왔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레드가디언 리모 서비스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 그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 리무진을 이용한 서비스를 진행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루한 저녁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린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걸 볼 수도 있는 만큼 이후 차량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비밀 버튼 같은 걸 눌렀을 때 파티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도 이러한 서비스의 일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. 와, 그리고 이 장면에서 버키가 이렇게 총알을 샥 피하는 것도 저작권 때문에 다툴 순 없지만 그 배경음악과 같이 들었을 때 진짜 소름 돋는 명장면이었고요. 그리고 이 장면에서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선 줄곧 무거운 분위기만 보여주었던 US 에이전트가 이런 경박한 소리를 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. 역시 마블 영화는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 쉬지 않고 틈틈이 개그를 좀 넣어줘야 재미가 있지 않나. 이 정도면 마블 감 다 살아난 것 같은데. Eat shit, Valentina. 다음 장면에선 앞선 공식 예고편 분석에서도 주목했던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에서 촬영한 장면과 그 와중에도 기니피그를 챙기는 요 귀염뽀짝한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등장한 걸 볼 수 있었고 스파이더맨 홈커밍 이후 쭉 그 떡밥이 풀리지 않았던 어벤져스 타워의 새로운 주인도 이 발렌티나였다는 게 확정된 걸 알 수 있었죠. I mean, the place wasn't cheap, but it's got good optics. Wait, you're moving? Who's moving? Yeah, don't you watch the news? Tony sold Avengers Tower, relocating to a new facility upstate. 물론 개인적으로는 앞선 분석 영상에서도 예상했듯 발렌티나는 정보의 인물인 만큼 이 타워를 매입한 진짜 주인은 따로 존재할 걸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요. 어쨌든 이 예고편에선 썬더볼츠가 정규군에게 지급할 만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군인들로 보이는 무리와 여러 곳을 배경으로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전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건데 이런 전투가 발생한 곳의 배경 중 한 곳을 보면 이곳이 미국인 걸 알 수 있는 만큼 미국 내에서 이렇게 군부대가 활동한다는 건 아무래도 미국의 자체적인 병력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군병력을 도심에까지 투입했냐는 건데 이 같은 이유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같은 병력을 투입한 목적은 썬더볼츠 편에 있는 어떠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이 같은 자료 중 핵심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전 예고편을 통해 다양한 실험이 진행된 걸 알 수 있었던 센트리에 대한 것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썬더볼츠는 이를 정부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건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썬더볼츠가 브레이브 뉴월드와 그 세계관이 같다는 가정하에 브레이브 뉴월드에선 리더와 사이드와인더를 필두로 한 서펜트 소사이어티의 계략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브레이브 뉴월드의 여파로 미국 정부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분열됐기 때문
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래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던 센트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분열된 정부의 파벌 간 다툼이 발생한 게 아닐까 싶네요. 이러한 전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전투를 목격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과 이러한 시민을 대하는 썬더볼츠의 태도인데, 발렌티나는 과거 팔코니 윈터 솔저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을 짜왔던 것처럼 이 썬더볼츠가 어벤져스를 대신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듯 얘기해왔고, We're not gonna need a Captain America. We're gonna need a US agent. 실제로 이러한 전투를 보는 시민들의 태도 또한 분명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썬더볼츠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점, 심지어 버키는 이런 전투에 휩쓸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던 시민을 온몸을 날려 구해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미국 정부의 몰락과 함께 그 입지가 흔들리게 된 어벤져스를 대신해 썬더볼츠가 새로운 어벤져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판을 설계해온 발렌티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복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팀명인 썬더볼츠가 별로라는 게 강조된 점이나 이 영화의 제목인 썬더볼츠 뒤에 별이 붙는 것 또한 이들 썬더볼츠의 팀명이 이후 새로운 어벤져스를 뜻하는 뉴 어벤져스나 원작 코믹스에서도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된 적이 있는 다크 어벤져스처럼 그 팀명이 다크 어벤져스로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Thunderbolts. It's a cool name. 그리고 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브레이브뉴월드에 등장한 레드헐크 또한 사실 그 베이스는 슈퍼솔저 혈청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, 그 밖에도 팔콘 앤 윈터 솔저의 플래그 스매셔라던가 영화 블랙 위도우의 구소련판 슈퍼솔저 레드 가디언 등 언제부턴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에서 슈퍼솔저의 가치가 많이 낮아진 걸 알 수 있는데, 이번 작품에선 이 슈퍼솔저를 놓고 어느 혈청을 맞았냐고 묻는 장면을 통해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풀어가는 느낌을 준다는 게 아주 재치있고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. 이외에도 이 짧은 예고편에선 여전히 허당케 매력을 뽐내는 레드 가디언의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고, 마찬가지로 과거 팔콘 앤 윈터 솔저 당시엔 어두운 모습만 집중적으로 조명됐던 US 에이전트의 의외의 모습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는데, Ludicrous coming from the dime store Captain America. I'll have you know I was actually the official Captain America, so. Yeah, for like 2 seconds. 사실 팔콘 앤 윈터 솔저 당시만 해도 US 에이전트 역을 맡은 배우 마이언 러셀은 실제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로 캐릭터에 대한 악평이 잦아있지만, 얼마 전 인터뷰에선 썬더볼츠가 개봉하면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게 이 예고편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먹과 재미를 모두 챙긴 아주 만족스러운 예고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.